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1년 돼지띠 여자 중에서 을미월에 태어나신 분들, 즉 7월 8일부터 8월 7일 이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요, 이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잠깐 설명하기를, 환경 변화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인덕의 부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업에서 종목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사람에 따라지만 내가 내 사주에 맞는 사업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이때 상당히 그 재물의 들고 남이 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물을 이룰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고단합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재물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고생한 거로 따지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또 인덕이 부재라는 것은, 나는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꼭 원망의 소리를 듣고요, 좀 더 해줬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 저거밖에 안 해준다고 자꾸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덕이 부재함을 자꾸 한탄하는 이런 일이 스스로 마음에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때 주로 많이 찾는 게 이제 절을 갖다가 많이 찾고요. 또 도를 할 수 있는 무슨 종교적인 행위도 많이 하고요. 또 명상 같은 경우도 많이 하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인계 속에서의 어떤 삶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선계, 그러니까 정신세계나 도계에서 어떤 삶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느끼고 정신적 고향을 추구할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일체유심조다. 모든 게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재행무상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늘 변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나한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잘해주기만 바라냐, 이런 것들이 자꾸 가슴에 와닿으면서 현실에서의 만족보다 정신적으로 만족으로 자꾸 변해가야 이런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이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을 갖다 한번 선택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가운데 있는 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무신 7월 22일, 그러니까 71년 양력 7월 22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를 쓰면은 신해의 을미에, 무신의, 신은 모르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 눈에 띄는 게 보통 이 관성이라는 것은 여자한테는 어떤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회적 타이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관이라는 것들이 어떤 목기운인데, 이 목기운 자체가 지금 사주에서도 약하고 공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남편의 덕을 많이 입을 수가 없는 팔자를 타고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가 지금 남편의 위치가 되는데, 이 남편이 하는 일 자체가 집안일은 거의 신경 안 쓰고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명예직으로 있는 직업으로 있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에서 연구에만 몰두해갖고 집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말이 막 다니면서 돈은 갖다 벌어주지만 어떤 집안에서 애들 크는 것도 잘 모르고 또 가정의 어떤 변화 같은 걸 잘 신경 안 쓰는 분이라면 그 내 팔자에 맞으니 잘 살 수 있고요. 뭐 소위 말하는 다른 집의 남자처럼 집안에 신경 써주고 애들한테 신경 써주고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이런 쪽의 남편복은 조금 타고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좀 굉장히 안 좋은 일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내가 남편을 원망하지만 먼저 내 사주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주에 남편복이나 직장복을 잘 타고나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으면 삶이 순탄해집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더 비교를 할 때 내 남편보다 훨씬 잘해주는 그 사람과 내 남편을 비교하면 백대 빵으로 내 남편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내가 타고난 복은요, 이런 다른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재물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얻는 내가 느끼지 못한 사랑만큼 그분을 재물로 채우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남편복보다 더 재물복이 좋다는 분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목이 지금 공망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분이 지금 만약에 아까 했죠. 직업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분이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직장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약에 고위직에 올라가 있다면 올라갈수록 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충년에 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리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입고란 기능들이 요게 지금 결재권의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재권이 좀 입고되면서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직에 있다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급 어떤 관리직에 있지 않고 그냥 노동만 제공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그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분만큼, 나한테 부어진 복만큼만 누리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장에서 위험한 사람은요, 약간 관리직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도 많고 결재권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의 어떤 낙마,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중년을 거쳐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가고 내가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나는 배신감이 드는 거죠. 실컷 한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은 흡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그 사람이 괘씸해지면서 관계를 끊게 됩니다. 이것들은 인간관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복이, 내 운이, 내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요, 비단 먼데 있는 그 아는 사람뿐만 아니고 장사하는 거래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또 계약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를 가맹하는 사람이라면 가맹점에서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아니면 친구 사이라도요. 작은 일에 자꾸 신경 쓰여서 어떤 관계를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재물을 보겠습니다. 재물은요. 결과는 재물을 모읍니다. 근데 과정은요.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재물을 모으니까 이걸 재물운이 좋다고 말해야 될지 안 좋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어떤 특정 시간에 지나고 나서의 결과만 보면 그 결과는 재물적으로 보니까 이 시작점보다 몇 년 후가 재물은 풍성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은 모은다면서 좋은 게 되지만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한 고생을 생각하면 몸고생, 마음고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하면 아우 난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그 돈 모으기 싫어. 아우 난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싫을 거야. 이런 게 과정에서 느끼는 고생스러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고생해도 좋으니까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타고난 일에서 상당히 재물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이 사업이 잘 될 부분과 잘못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이나 장사를 하신다면 제조업이라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분은요 반드시 무역도 같이 겸하시면 더욱더 잘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고 굉장히 마음 태우면서 고생스럽다는 건 전제로 해야 됩니다. 또 요식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식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 음식점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요식업은요, 사람들이 주로 한 끼를 먹어서 배부르고 식사가 되는 그런 음식들을 말합니다. 뭐 국밥집을 해도 좋고요, 탕집을 해도 좋고요, 레스토랑 같은 걸 해도 좋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그러니까 뭐 삼겹살부터 뭐 김치찌개, 백반, 된장찌개처럼 한 끼를 먹어서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국밥집, 설렁탕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뭐 삼계탕 전문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이 되면서 좀 더 내가 한 끼를 배불리 먹고 그걸로 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것, 이런 주식이죠, 주식. 주식 분야의 요식업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어디서 학원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이 지금 뭐 스탁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된 식사를 말합니다. 자, 학원업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뭐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 강사를 한다든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돈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자꾸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좋고요. 하지 말아야 될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로 그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잘 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고 내 활동의 결과로 돈이 되는 거죠. 어떤 문서를 쥐고 있으면서 그게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하신다면요, 5년 내에 팔고 사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내가 땅을 사놓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내 값에 내 투자 그러면 이게 한 20년 후에 발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요, 장기 투자, 아주 그 먼 미래를 바라고 투자를 해놓던가 내 돈을 지금 묶어두려고 투자하는 것 외에는 빠르게 팔고 사는 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설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임대 사업에는 어떤 내가 부동산을 기반해서 임대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나가는데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어떤 그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거나 자꾸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말고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노동의 대가로 어떤 결과를 얻는 것,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런 분야가 되겠죠. 굉장히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떤 과정이 힘들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건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운은요, 조금 염려가 됩니다. 내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 건강을 좀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좀 약간 죄송스러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면 시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장입니다. 네 번째는요, 위장과 자궁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재물적으로 풍성한다고 해도 내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매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반적으로 사주가 이제 음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것 외에도 자꾸 잔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파서 힘든데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나 내가 편리하게 써먹을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 없으니까 자꾸 마음도 서운해지고 어떤 삶도 피폐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정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인덕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애정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남편 복이냐 남자 복이냐 나왔을 때, 이렇게 남편 복에 대해서는 안정된 남편 복을 누리기 힘들지만 자꾸 나한테 대시하고 나랑 같이 좀 이렇게 데이트하자, 같이 뭐 좋은데 가자, 좋은 맛있는 거 먹자, 난 당신이 좋다, 이런 외부 남자는 자꾸 많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일만 해갖고 전혀 외부 남자를
안 만날 상황이라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갖다가 이분을 자꾸 흠모하고 애정적인 갈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애정으로 인해서 내가 팔자를 고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애정은 애정일 뿐, 그 애정이 결부돼서 내가 행복해지고 팔자가 고쳐진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남자를 만나서 내가 덕을 보기보다는 내 재물이 많이 나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빈도나 어떤 발생하는 일들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애정에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말아라. 그 애정이 나한테 애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을 줬더니 그게 미움이 돼서 나한테 바뀌더라.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사업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식업이나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해외 물류업, 해외 무역업이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규모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임대사업이나 부동산 투자, 단기 투자를 말합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자녀운을 보겠습니다. 자녀운은요, 지금까지 어떤 남편 복은 좀 없는 대신에 자녀를 보고 자녀의 크는 재미,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는 재미로 많이 그 마음을 갖다 달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녀도 이제는 자기 길을 좀 떠나가게 됩니다. 자꾸 떠나가다 보니까 좋았던 자녀가 내 옆에 없으니까 허전해지지요. 이 허전한 마음이 자꾸 외로움을 몰려옵니다. 그래서 낮에 일할 때는 모르지만 밤에 이제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밤에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는 자꾸 외롭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권할 거는요, 철저하게 어떤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갖고 종교의 어떤 뜻, 그거 갖다가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떠드는 거 한 발 물러서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별거 아닌 것 같다가 내가 뭘 그걸 얻지 못해서 슬펐고 제가 나한테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을 초월하시라는 겁니다. 또 그게 안 될 경우는 명상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거는 그 누구도 아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취미를 가져도 있지 않습니까? 취미를 가져도 보통 내가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데 사실 이때는 움직이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고요한 가운데 정신적 성숙을 일으킬 수 있는 거, 뭐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하면서 많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사에 뛰어들지 마시고요. 세상사가 아닌 정신세계 쪽을 추구하는 쪽으로 서서히 삶의 방향, 가치를 바꿔나가신다면 이분은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든 거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사람 사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은 미월생 중에서요, 71년 7월 22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의 사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